세상에 개성이라는 이름의 초능력이 생기면서 그 힘을 악용한 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상의 싸움이 되었고 저마다의 목표를 가진 빌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개성을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뒷세계의 지배자를 꿈꾸는 잔혹한 야쿠자, 오버홀.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단디 채널의 나히야 이야기, 오버홀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치사키 카이, 소속 4.18 재회, 개성 오버홀, 타입 발동계. 오버홀은 짙은 젓갈색의 짧은 머리를 지녔고 옆으로 찢어진 눈매가 냉소적인 인상을 줍니다. 유난히 긴 아래 속눈썹이 특징이며 평소 새 부리 형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는 역병의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버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주로 더러운 일을 도맡는 간부들인 돌격부대 팔제중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전원 새 부리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활보하면 사람들이 팔제회 소속임을 알아볼 정도로 의도치 않게 조직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버홀은 조직 내에서 와카가시라라고 불리는데 이는 직역하면 젊은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서열 2위이자 차기 두목이 될 자에게 붙는 호칭으로 부두목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버홀은 작중 최악의 사이코패스이자 동시에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조직 내 간부이자 자신의 측근인 팔제중마저 대놓고 쓰고 버리는 장기말처럼 취급하는데 간부 본인들조차 이를 인지한 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작 6세에 불과한 에리의 살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려낼 수 있으며 이런 비인륜적인 행위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치사키는 4.18 재회의 두목에게 거두어집니다. 치사키는 자신을 거둔 두목을 진심으로 섬겼고 뛰어난 수완 능력을 뽐내며 성장한 결과 어느덧 와카가시라로 불릴 정도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사키는 두목에게서 에리라는 소녀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두목과 의절했던 딸의 딸, 즉 소녀였는데 두목은 에리의 개성 중 사라진다는 면이 치사키의 개성과 비슷한 것 같다며 보살핌을 부탁합니다. 여러 시험과 연구 끝에 에리의 개성을 밝혀낸 치사키는 야쿠자가 재기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치사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에리가 보유한 개성의 특성을 상품화해 히어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개성 파괴탄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이후 어느 정도 개성 파괴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소멸된 개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 혈청을 발표합니다. 개성 파괴탄과 혈청 모두 에리의 육체로 만들기 때문에 히어로 측엔 혈청을, 빌런 측에겐 탄을 보급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해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치사키의 의견을 격하게 반대했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치사키는 물러서지 않고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소복해줄 테니 기대하라며 자신을 거두어준 두목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직후 치사키는 조직의 실권을 잡아 오버홀이라는 빌런명을 지어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많은 조직원이 반감을 품었지만 오버홀은 공포와 무력으로 조직을 유지한 채 개성 파괴탄과 혈청의 출자자들을 몰색합니다. 본편에서 오버홀은 편의점 강도 일당을 토막냈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서 파격적인 등장을 선보입니다. 이후 오버홀은 시가라키와 접촉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버홀은 부하들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허황된 망상만을 내뱉는다며 시가라키를 비난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직후 자신에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 오히려 자신의 산하로 들어오라고 역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발끈한 마그네가 오버홀을 공격했는데 오버홀은 침착하게 마그네를 터뜨려 죽이고 미스터 컴프레스의 왼팔마저 터뜨립니다. 이어서 시가라키의 공격을 부하를 방패로 막아낸 뒤 서로 무의미한 희생은 그만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어느 날 에리가 탄환 제작시설에서 도주하면서 미도리아와 밀리오와 접한 이후로 히어로 측에게 꼬리를 밟히게 됩니다. 오버홀은 시가라키와의 재회담에서 산하관계가 아니라 제휴관계를 맺었고 개성 파괴탄과 계획에 대해 밝히면서 쿠로기리, 토가, 트와이스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가라키는 오버홀의 의도를 파악해 토가와 트와이스에게 독단 행동의 여지를 남겨뒀고
그 사이 오버홀은 히어로들이 습격하기 전에 에리를 포함한 증거를 없애고 도주 계획을 세웁니다. 머지않아 대대적인 히어로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미믹의 활약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었으나 밀리오가 투가 능력으로 먼저 오버홀에게 도달해 압도적인 실력으로 부하들을 제압하자 오버홀은 도주를 중단하고 직접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밀리오에게 이렇다 할 유효타를 입히지 못한 채 패색이 짙어집니다. 오버홀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네모토에게 개성 파괴탄을 전달합니다. 네모토는 일부러 에리를 향해 발포했고 예상대로 밀리오가 에리를 지키기 위해 대신 맞으면서 대처하기 힘들었던 밀리오의 개성을 소멸시킵니다. 오버홀은 그대로 밀리오를 처리하려 했으나 개성을 상실한 밀리오의 발악으로 무려 5분이나 지체하게 되면서 나머지 히어로들도 오버홀이 있는 곳에 당도합니다. 오버홀은 이전에 수복시켜놨던 크로노스타시스의 도움으로 아이자와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네모토의 신체와 융합합니다. 네모토의 신체는 오버홀의 팔이 되면서 총 4개의 팔이 달리게 되었고 손바닥엔 입이 달린 괴물의 형상을 갖춥니다. 기본 전투 스펙이 엄청나게 상승했는지 미래를 내다보는 나이타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치명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미도리아의 공격을 제대로 보고 피하면서 빠르고 강하긴 한데 그게 다일 뿐 선이 단순하다며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이어서 네모토의 개성으로 에리를 불러내 확보한 뒤 돌기둥에 올라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각성한 에리의 능력으로 네모토와의 융합이 풀리게 되었고 이어서 미도리아에게 뛰어든 에리가 원포홀의 반동을 없애주자 오버홀은 미도리아가 발산한 풍압에 날아갑니다. 오버홀은 자신을 수복한 뒤 기절해 있는 리키아의 신체와 융합해 거대한 조인형 괴물의 입안에 상반신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미도리아가 반동 없이 풀카울 100%를 사용하자 오버홀은 미도리아의 움직임을 반응조차 하지 못했고 그대로 처참하게 얻어터지다 가면마저 벗겨진 채 날아가 기절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미도리아를 공격했지만 이마저도 폭주하는 에리의 개성으로 실패했고 결국 정신을 잃은 채 우라라카에게 구속됩니다. 오버홀은 구속구가 착용된 채 호송되던 중 시가라키 일당이 호위들을 제압하고 오버홀에게 접촉합니다. 이들은 구출하러 온 게 아니라 보복을 위해 찾아왔는데 오버홀은 미스터 컴프레스와 시가라키에게 차례대로 한쪽씩 팔을 잃게 되었고 남아있던 개성 파괴탄마저 빼앗깁니다. 이후 오버홀을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나면서 오버홀은 재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시 구속됩니다. 이후 한동안 타르타로스에 구속되었는데 올포원이 대규모 탈옥을 벌였을 때 혼자선 문도 열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다 레이디 나강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합니다. 오버홀은 미도리아를 생포하려는 나강과 동행하게 되는데 미도리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두목을 만나게 해달라는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강이 미도리아에게 제압당하고 올포원을 배신한 대가로 폭발에 쓰러지자 오버홀은 두목을 만나게 해달라며 절규합니다. 그러자 미도리아가 두목뿐 아니라 에리에게도 사과할 마음을 먹는다면 자신이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엔데버에게 체포됩니다. 이후 긴 시간이 흘러 회복 아이템으로 깨어난 두목이 오버홀에게 면회를 오면서 마침내 재회에 성공합니다. 두목이 오버홀의 죄를 꾸짖자 오버홀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가며 사죄합니다. 하지만 두목은 사죄할 대상이 틀렸다고 지적하더니 에리는 널 잊겠지만 너는 에리에게 한 짓을 잊지 말라며 앞으로도 계속 꾸짖으러 오겠다고 말합니다. 두목은 비록 오버홀이 자신을 혼수 상태로 만들고 반인륜적인 막장 행각을 벌이긴 했지만 오버홀도 어디까지나 조직을 위해 벌인 짓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은 예정을 생각해 용서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닿는 모든 물체를 원하는 대로 분해한 뒤 자유롭게 재조립할 수 있는 치사키의 개성은 오버홀입니다. 나름의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줬던 빌런 연합과는 달리 사의 팔제회는 구성원 다수가 반감을 품었음에도 오직 오버홀의 무력만으로 집단이 유지됐을 만큼 한 조직의 수장에 걸맞은 강력함을 보유했습니다. 오버홀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정도로 노련하고 맷집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근접전에서 밀리오에게 얻어터진 걸 보면 격투 능력은 다소 아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밀리오의 기습이나 원포울 20% 공격을 눈으로 보고 피하는 걸 보면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분해 소지라는 오버홀의 사전적 의미대로 본래는 분해 이후 수복까지가 온전한 개성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오버홀이 편의점 강도들에게 혼쭐을 내줬을 때 강도들이 분해된 이후 수복되는 과정에서 충치 같은 기존의 지병들이 말끔히 나았다는 일화를 통해 오버홀의 본질은 치유 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버홀은 이 개성의 숙련도를 갈고 닦은 결과 분해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부위, 분해의 정도까지 자유롭게 구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접촉한 후 분해에서 멈추는 식으로 대상을 직사시키거나 지면이나 주변 지형을 분해하고 수복하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전투에 활용합니다. 사용 여하에 따라 파괴와 회복 모두 가능한 만큼 그 올포원이 탐냈을 정도의 최상급 개성인데요.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터무니없는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직 파괴에만 치중된 열합한 형태로 복제한 붕괴를 시가라키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 시 대상이 접촉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자유롭고 강력한 개성입니다만 오버홀의 진가는 개성의 부가 기능인 융합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개성으로 분해한 타인의 신체를 자신의 육체와 융합할 수 있는데요. 융합한 이후엔 무려 대상의 개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지속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올포원과도 비견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 밸런스를 걱정했는지 오버홀에게 결벽증 속성을 부여하면서 오버홀이 타인의 육체와 합쳐지는 상황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해서 그간 활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론상 가능한 포텐셜을 낮췄습니다. 본 작품을 통틀어서 올포원과 더불어 가장 악독한 빌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오버홀. 그는 어지간한 악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행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렀는데요. 자신의 부하조차 쓰고 버리는 장기말로 여길 만큼 특유의 소시오패스적인 면모와 카리스마가 합쳐지면서 여러 면에서 완성도가 높았던 빌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